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꿀처럼 천연에서 얻는 감미료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스파탐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감미료들도 인기를 끌고 있죠.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는 더 달아서 극소량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재료 음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스파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발견들은 우연에 의해 탄생합니다. 아스파탐도 예외는 아니죠. 1965년 GD설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제임스 슐레터는 위궤양에 잘 드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화학물질들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우연히 입에 가져간 제임스는 결과물에서 엄청난 단맛이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단맛이 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20년 뒤 아스파탐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덕분에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아스파탐을 어떻게 만든 걸까요? 당시에는 우연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연구를 통해 아스파탐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밝혀졌습니다. 아스파탐은 이콜라이, 즉 대장균이라는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긁어 모아 화학 처리를 한 뒤 감미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박테리아 똥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제로 콜라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똥을 먹는 셈입니다.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로 콜라 같은 탄산음료입니다. 당분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제로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덕분에 아스파탐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 1983년부터 음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1996년부터는 음식의 감미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나 씹는 껌에도 대부분 아스파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설탕을 대체했으니 아예 칼로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탕처럼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맛이 강해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설탕의 대체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스파탐도 낮긴 하지만 섭취했을 때 1g당 4kcal 수준으로 열량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아스파탐은 가열하면 단맛이 없어집니다. 열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궁금하다면 제로 음료를 뜨끈하게 데운 후 먹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스파탐이 설탕을 대체할 완벽한 화학물질인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람들이 음료에서 섭취하는 인공감미료가 36%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미 아스파탐이 2000년대 들어서부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섭취했을 때 불안 증세, 암, 조산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지만 식욕을 자극해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지요. 반면 아스파탐이 당뇨병 환자, 임산부, 어린아이들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고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200번이 넘는 연구를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기만 한다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아스파탐이 설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스파탐을 선호하면 손해를 입는 설탕 회사들이 아스파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설탕 1000kg을 아스파탐 1kg이 대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스파탐으로 단맛을 대체하게 되면 설탕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죠. 앞에서 아스파탐이 똥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똥 심은 데 자칫하면 똥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팜, 칼륨 등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설사를 합니다. 물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당한 수준으로 먹으면 괜찮고 누가 봐도 과도한 수준으로 먹었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기저귀 차기 싫으면 적당히 먹어야겠습니다. 제로 콜라를 마시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더 빨리 취할 수 있다입니다. 아스파탐과 알코올이 혼합되면 체내의 알코올 수치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는 아스파탐이 위의 배출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알코올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궁금하다면 제로 콜라를 먹고 술을 마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여전히 논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섭취해왔으니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생각보다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아스파탐은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 미래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